운전석에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저기 여자애 해서 다 같이 보는 경우도 있었고 차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자애가 무슨 시집이 나가지 현장에 와가지고 눈물이 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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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저를 알아보시네요. 유튜브에서 이미 봤으니까. 아, 이미 보셨습니까? 너무 좁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를 너무 더 거대하게. 혹시나 횡설수설 기술 이러지 말아서 편집 잘 해주시겠죠? 제가 대놓고 그렇게 횡설수설 하시는데요?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건축 현장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모두 다 하는데요. 땅 파는 것부터 해서 업체 선정도 해야 되죠. 단가도 비교해서 견적도 맞춰야 되죠. 디자인도 잡아줘야죠. 인테리어도 꾸며줘야 되죠. 제가 사실 뭔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아침부터 숨가쁘거든요. 지금 뭔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고 하기엔 거의 랩하듯이. 현장에서 삽질만 한다고 그게 현장이 아니에요. 여자분이 1톤 트럭을 모신다고 하면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운전석에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어쩔 때 옆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시잖아요. 저기 여자애 해서 다 같이 보는 경우도 있었고 연예인 보듯이. 연예인 보듯이. 때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아니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집 많이 실 수 있다. 아니 너무 일을 오래 해서 큰 뭐 짐도 실어야 될 때 있고 폐기물 실어야 될 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 차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래 처음부터 이쪽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어요. 부동산이랑 건축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그 과정까지도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아서. 스토리라면은 아버지가 살포 실패하시면서 사회에 정말 일찍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 편찮으시면서 한여름부터 눈이 올 때까지 전단지를 붙였거든요.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아파트 문 앞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6개월 동안 했었어요. 와, 그럼 그 일을 계속 고등학교 때도. 그 해 무렵에 조류 독감이 맞아요.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저보고 한 달만 쉬어달라. 쉬어달라. 한 달 내내 했을 때 한 3, 40만 원을 수입이 생겼는데 한 달을 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 못 쉬어요. 저 전단지라도 돌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햄버거 가게로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저는 늘 뭔가를 참으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확 오는 게 다양한 걸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셨어요? 보험 판매부터 분식집 주방, 찜질방 카운터, 병원 안내 데스크, 신문 지금- 배달, 우유 배달. 하신 게 공통점이 하나도 없고 공통점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돈 되면 나를 받아주면 할 수 있는 일, 손에 할 수 잡히는 있는 일. 일. 네. 아니 그러면 공부하면서 학업하면서 이 과정을 다 마치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는 사실 중간에 이제 자퇴를 해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혼자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타고난 체력이 엄청 강하시고 이러신 건가요? 근데 제가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앞만 봤거든요. 꽤 없이. 근데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업은 또 어떻게 가신 거예요? 내가 과연 무슨 일을 전문적으로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수했던 저한테는 그냥 부동산이었어요. 계약이나 손님 대하는 법 이런 걸 이제 혼자 터득해서 지금도 사실 공부해요. 부동산 공부는. 아니 공부를 원래 좋아하세요? 저 노는 거 좋아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건축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셨어요? 부동산이 건축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매물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건설 현장으로 돌아다녔어요. 저는 다 지어진 집 말고 짓고 있는 현장들 가서 미리 마감재가 뭐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과정 스토리를 알아야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랑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왜냐면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무슨 공인중개사가 이렇게까지 물어봐? 약간 이렇게 그렇죠, 느끼나요? 그렇죠. 땅을 팔 때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제가 건물 쪽은 대본 적은 없지만 건물주면 되게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대표님께서 건축 쪽에 일을 해봐라. 스카우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지만 해봐라 하면서도 근데 못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약간 이악물게 된 거 아니야? 오, 내가 왜 못해? 오기. 제가 오기로 살아왔잖아요. 저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부동산 중개할 때보다 어떤 게 훨씬 더 보람을 느끼거나 내가 지은 건물을 지나다닐 때 몇 개월 동안 힘들게 건축한 그 현장에 우연히 지나갈 때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럴 때 뿌듯하기도 하고 아 그래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 일을 배우는 과정은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여자분들이 많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저게 뭐 관리자야 여자애가 무슨 시집이 나가지 뭐 현장에 와가지고 그 여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기집애 여자. 대놓고 네. 있는데 네.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웃으면서 했던 직업이다 보니까 그 웃음조차 얼게 만들더라고요. 그 공인중개사는 항상 웃으셨어요. 네, 그렇죠. 차 시동까지 켰어요. 집에 가려고. 아씨, 안 되겠다. 나 이제 떠나야겠다. 이러면서 아, 내가 있을 것이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가 또 눈물 날라 그래. 혼자 많이 삭히고 말할 때는 또 없잖아요. 차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차에서. 왜 갑자기 눈물이 나. 그런데 또 치유하는 게 사람이에요.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이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족이 돼요. 의리파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뭐 현장이랑 말 싸움이 붙었다 하면 같이 싸워주고 내 편이 돼주는구나. 내 편이 되어주는 모든 그 네가 30, 네가 우리 은혜한테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30-40개 공정들이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힘이 돼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 걸 알아주신 거네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딸 같고 조카 같고 근데 이런 관리자의 이런 거를 조금 벗어나서 그 틀을 이제 깨려고 같이 진짜 삽질도 하고 그 해당 공정들마다 하는 일들은 전 다 같이 했어요. 근데 대단하다. 그거는 감동하셨겠다. 그런 사람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못 그만둬요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눈물을 머금고 일을 했는데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대로 내 좋은 아이디어로 작은 그냥 회사를 또 하나 만들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 이 차는 지금 뭐 디젤인가요 그러면? 네, 경유의 차예요. 경유가 근데 기름값이 꽤 나가거든요. 요즘 기름값이 고공행진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 계속 오르니까 사실 회사에 눈치 보여요. 저는 나름 열심히 일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내시는 건 아닌 거죠 기름값은? 안 내죠. 법인카드로. 법인카드로 하죠. 근데 눈치는 보인다. 눈치는 봐요. 그래도 내 돈은 아니지만 회사 돈이니까. LPG에 대해서는 뭐? 주변에 어차피 저희는 뭐 다양한 기술자분들이 다양한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들어보는데 충전소 주변에 너무 다양하게 많고 저렴하고 이런 것 때문에 LPG 차량을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트럭으로 바꿔주지 이런 생각하신 적 있어요? 뭐 전기 트럭도 있고 LPG 있어요. 트럭도 있고. 저희 이제 공정 중에 창호 업체가 있는데 전기차더라고요, 트럭이. 직접 보셨어요? 짐을 많이 실으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배터리가 그 차 하부에 있다면서요. 적재의 양 때문에 차가 이제 쏠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기 모르겠다, 좋다, 안 좋다 이 말을 사실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모시면서도? 네네. 오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오늘 이제 가실 현장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뼈대만 올라간 상태고 마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부도 청소도 해야 되고 단열재를 잘 시고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일을 해야 되겠군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정말 많아요.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현장에 이 지어지는 소중한 건물에 네. 누를 끼치면 화들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건설 현장은 사람이 정말 귀하거든요. 와 이 말 되게 무섭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전 청소라고 해서 밑자루질 좀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드는 거 힘들 거예요. 시멘트 40kg 업어서. 거친 숨소리는 숨길 수가 없고 오, 빨라. 약간 붕괴물 같아.